다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K 수출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수출 곡선은 냉혹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공급망 붕괴. 전 세계가 긴축과 위축의 터널 속을 지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출액은 줄었고 제조업은 멈췄으며 무역 수지는 적자 전환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말 한국 경제를 두고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수출이 경제를 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9%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5%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깜짝 반등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이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그 중심에는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엔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스마트폰, TV, PC 같은 전통적인 전자기기 수요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반도체 산업을 다시 정의했고 한국 수출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느냐가 경쟁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AI에 맞는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국이 다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 붐을 예견하고 전략을 바꿔왔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HBM,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패키징, 차세대 AI 서버용 모듈까지. 이 모든 기술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전 세계 AI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HBM 메모리는 지난해 대비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고 공급 계약 물량은 2026년까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요 폭발 덕분에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한국 무역의 엔진으로 복귀했습니다. 한때 10개월 연속 하락했던 반도체 수출이 2025년 들어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반짝 효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반등이 단순히 반도체 기업 몇 곳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품, 장비, 소재, 물류까지 전 산업 생태계가 AI 전환에 맞춰 재편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호조의 직간접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업체나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은 이미 내년 물량까지 계약이 끝났고 관련 산업군의 수출 비중도 20% 이상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번 흐름은 수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 강국으로서 저가 대량 생산 중심의 경쟁력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기술 강국으로서 독점적 가치 공급이 수출을 이끄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이라는 개념이 물건을 파는 것에서 기술을 파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금리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위기 같은 변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을 뚫고도 한국의 수출 곡선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반등은 과거처럼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AI 기술 패러다임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어올리는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수출은 세계 경기에 의존했지만
지금의 수출은 기술력 자체가 경기다. 그리고 그 기술력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흐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AI 열풍이 몰아치기 전 반도체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듯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PC 출하량은 줄었으며 데이터 센터 역시 기존 인프라 유지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필수 부품일 뿐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순간 모든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AI가 문장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기업의 전략까지 세우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의 모든 산업이 연산 능력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핵심이 바로 AI 반도체였습니다. 2024년 이후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전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연간 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420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픈 AI,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 거대한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은 같았습니다. 더 많은 GPU, 더 빠른 HBM, 더 효율적인 패키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주문서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 시대를 대비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3이 메모리를 양산하며 시장 점유율 55%를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개발에 성공해 2026년 공급을 예약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은 엔비디아의 AI GPU H200의 필수 파트로 들어가며 사실상 AI 산업의 핵심 혈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도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AI 연산을 수행하는 GPU의 성능은 메모리 속도와 대역폭에 크게 좌우되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HBM 메모리는 기존 D램보다 처리 속도가 5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도 30% 이상 높아 AI 모델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업들이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도 한국 제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공급망의 주도권입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소프트웨어까지 수많은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노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설계, 대만이 생산, 일본이 소재를 담당하며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생산과 패키징, 메모리 공급까지 전체 시스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의 비중은 27% 수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대부분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AI 반도체의 외연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생성이나 이미지 분석에 국한됐던 AI가 이제는 자율주행차, 로봇, 의료 진단, 국방 시스템, 우주 탐사 등 전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도체 수요가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2026년까지 AI 훈련용 서버를 3배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때 필요한 HBM 메모리 물량만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18%에 해당합니다.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또한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한국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자원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기술이 곧 자본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석유가 돈의 흐름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AI 반도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부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며 10년 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대전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거 한국 수출이 석유, 철강, 자동차에 의존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AI 반도체가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기술은 무기입니다. 총과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죠. 21세기 패권 전쟁의 전장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다. 대신 서버실의 전원이 켜지고 데이터 센터의 팬이 돌아가며 시작된다. 과거 군 사력과 자원이 국가의 힘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AI 연산 능력과 반도체 기술력이 국가의 생존과 패권을 좌우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무대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기술 경쟁의 축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였다. 미국은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설계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을, 중국은 화웨이, SMIC, 알리바바를 앞세운 자급자족형 반도체 체계 구축 전략을 펼쳤다. 이 싸움에서 한국은 조용한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낸 AI 메모리, 첨단 패키징, 고성능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AI도, 중국의 슈퍼컴퓨터도, 유럽의 데이터 센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이 이를 가장 먼저 깨달았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I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는 산소와 같다.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다. 이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 H200은 초고속 연산을 위해 HBM 메모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HBM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공급된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하는 서버용 고대역 폭 D램 역시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다.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배제하고 AI 전략을 짤 수 없다. 미국 상무부가 2025년부터 반도체 공급망 정책을 수정하며 한국과의 전략 협력을 최우선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는 사실상 생명줄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개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 내 공동연구소 설립까지 추진 중이다. 예컨대 텐센트는 2026년까지 한국 반도체 구매 규모를 4배 늘릴 계획이고 알리바바는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AI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양국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패권 경쟁의 전면으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국가 전략과 외교적 계산이 숨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통해 서방 진영 내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공급망 협력을 유지하며 탈동맹 전략까지 병행하고 있다. 즉, 어느 한쪽의 편에 완전히 서지 않고 양쪽 모두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결과는 놀랍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와 수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균형 외교와 공급망 전략이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또 하나 있다. 기술력 자체가 외교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은 모두 한국에 우리 편에 서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대체 가능한 제품을 수출하던 시절에는 한국이 패권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AI 반도체는 다르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한마디가 외교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한다. 한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간자가 아니라 키플레이어다. 패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이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 질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K1이 그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AI 기술이 국방, 금융, 의료, 우주산업까지 확대될수록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의 한 부분이 아닌 국가 경쟁력 그 자체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경쟁력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패권의 무대에 올랐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 한국의 수출은 AI 반도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하늘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비상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그 날개를 꺾을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단순한 산업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과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단연 미중 기술 패권 충돌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는 이 두 나라의 경쟁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21세기 군수 자산으로 규정하며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산화와 내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두 나라 모두와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최대 고객이자 군사외교 동맹국이고 중국은 여전히 전체 반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줄타기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변수는 공급망 리스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공급망이 끊기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 일본의 소재 통제, 대만의 생산 변동성, 중국의 희토류 전략 등이 언제든지 생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HBM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처럼 극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한 분야는 공급망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전쟁, 자연재해, 무역 분쟁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단 몇 주 만에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국가 수출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 세 번째 변수는 글로벌 경쟁 심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두가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TSMC는 HBM과 패키징 생산에 진입했고, 인텔은 메모리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며 메모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했다. 중국 YMTC는 국산 메모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유럽은 반도체 자금률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이 가진 독점적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격차를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 속도를 더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변수들 속에는 오히려 한국에게만 열려있는 막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 첫째, 미중 갈등은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필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양국 모두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한국이 기술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통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묶어두려 하고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AI 산업이 멈춰버리는 상황이다.
이런 균형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의 핵심 공급자라는 독보적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는 오히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과거에는 일본, 미국, 대만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소재 장비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이 직접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재 기업들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세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반도체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까지 포함한 풀밸류 체인 공급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경쟁 심화 또한 산업 고도화의 기회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제조에서 벗어나 AI, 칩 공동 설계, 첨단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AI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스타트업이 연결된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기술 진화의 가속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기회는 표준화의 힘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은 기술력으로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누가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국이 AI 메모리 패키징 공정 기술에서 주도권을 유지한다면 전 세계는 한국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로열티와 영향력을 가져오는 전략적 승리다. 결국 이 모든 변수와 기회는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진다. 지금이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찬스다. 한쪽으로 기울면 위기에 빠질 수 있지만 균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강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10년 후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을 찾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 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반등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재편이고 패권의 이동이며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번 흐름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와 산업, 나아가 외교, 질서까지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은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수출의 주력 품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반도체, AI 서버, 첨단 패키징 모듈, 양자칩, 스마트 센서 같은 지능형 기술 제품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제품의 종류가 바뀐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수출 단가 자체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뜻이죠.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해 얻는 이익보다 AI 서버용 반도체 한 세트를 수출해 얻는 이익이 몇 배 이상 높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구조가 대량 생산 저마진에서 소량 고부가 가치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업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혁신은 소재, 장비, 부품, 물류, 클라우드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연쇄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고,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은 2년치 물량을 선계약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며 수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넓어질수록 고용도 늘어나고 세수도 확대되며 국가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AI 반도체 하나가 국가 전체 산업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국제 질서에서의 위상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기술 패권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 GDP, 인구가 힘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처리 능력, AI 연산 속도,
반도체 기술력이 새로운 국력 지표가 됩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질서의 설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이 모두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AI 프로젝트도, 중국의 슈퍼컴퓨터 개발도, 유럽의 자율주행 플랫폼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주도권입니다. 10년 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HBM, AI 패키징, 차세대 공정 등에서 한국이 만든 기술이 글로벌 산업의 표준이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로드맵을 기준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표준을 장악한 국가는 로열티를 받고 규칙을 만들며 산업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 VHS 비디오 표준을 장악해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지배했던 것처럼 미래의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술 규격이 곧 국제 규칙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경제 외교의 무게 중심 이동입니다. 앞으로 10년간 한국 외교의 핵심 의제는 안보보다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협력, 반도체 공급망, AI 동맹이 외교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며 한국은 이들 협상에서 룰메이커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 외교적 영향력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강화하거나 AI 기술 협력을 통해 유럽과 공동 표준을 만들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 모두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기술 인력 확보, 첨단 인프라 구축, R&D 투자 확대 같은 과제가 뒤따르며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은 203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 이상,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 자산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21세기의 패권을 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레이스에서 한 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술을 팔 것인지, 기술로 세상을 움직일 것인지. 다음 10년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술 강국 한국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